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단 2거래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마무리를 잘 하면서 내년도에는 또 새롭게 어떤 업종을 투자하면 좋을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죠. 2022년도 유망업종, 오늘의 업종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은 바로 통신 장비였습니다. 미국 5G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매우 커지는 그런 섹터였는데 어제도 RFHIC가 8.6% 급등을 했고요.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통신 장비 계속 봐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RF 머티리얼즈는 이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67%가량의 수익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년도부터도 이렇게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연말인 만큼 내년도에 집중해서 볼 만한 산업과 섹터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통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24일, 12월 9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좀 노골적으로 강조를 반복하면서 드렸습니다. 그 섹터가 바로 반도체와 통신 장비인데요. 10월 18일 주간 SK텔레콤과 RF 머티리얼즈,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10일 주간 RFHIC와 RF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가라는 주제로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서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뜯어보고 살펴보고 깊이 보셔서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가, 즉 투자자의 시선으로서 수익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통신 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차를 지나면서 4G에서 5G로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5G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케이블 TV 인수합병을 통해서 결합 요금제, 이와 같은 시너지가 더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구조적으로 마케팅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는 상황들이 좀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안정화는 곧 수익 증대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통신 사업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죠. 기존에는 전화나 인터넷, 통신 기반에서 이제는 클라우드, OTT, 보안 서비스, 여러 가지 자율주행까지도 IoT, 통신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도 우호적인 영향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신성장 산업의 공통분모, 공통 인프라로 반도체에 이어서 통신 장비를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국 통신망, 통신 인프라가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한 산업이다, 서비스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서 통신 장비, 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투자자의 시선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곧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에도 꾸준하게 통신 장비 섹터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업종을
특히나 또 내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 5G 통신 장비가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성장주들의 뒷받침에는 통신 장비 업종의 이런 상승세가 또 뒷받쳐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또 꾸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통신 장비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별 팁을 좀 말씀을 드렸죠. 3분기, 4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조금 빠르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이제 그 증가가 막 시작되는 그 포인트, 결국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붙는 기업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사 내 이 기업이 납품하는 삼성전자나 버라이즌이나 통신사에 직납하는 형태나 여러 가지로 내가 고객으로 갖고 있는 고객사 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업, 그리고 허들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에게 나의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특화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 이 두 가지를 살펴보셨을 때 이 기업은 뺏기지 않을 만한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라면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 그리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을 기업, 이 세 가지에 충족되는 기업이라면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강조 또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모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통신 3사가 1년에 투자하는 캐펙스 투자 비용과 그리고 미국 통신사 한 곳이 투자하는 캐펙스 비용이 10배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성장과 더불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회복이 전망됩니다. 미국의 버라이즌향 수출이 3분기부터 발생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출에 본격적으로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나오는데 4분기부터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버라이즌은 3.5GHz의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주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2년도의 핵심 키워드를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고주파수라는 말씀을 좀 드렸듯이 앞으로 고주파수에 특화된 기업들을 찾는 데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떠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1년도 12월 DC네트워크랑 AT&T로부터 삼성전자의 장비 수주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혹 수주가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큰 폭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이제는 5G 네트워크의 본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이미 국내 통신 장비를 사용해서 5G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릴라이언스를 중심으로 5G 투자 기정 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사의 실적 호조가 22년도에는 일어날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국내 실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5G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내었죠. 결국 나는 5G 요금제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G보다 못한 속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요금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요금을 계속 내야 될까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처지에 놓인
국면이 현재 국내 통신사의 현재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통신 3사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캐펙스 투자 올해 대비 18% 증가한 8조 원을 22년도에는 집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을 같이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년도는 진짜 5G 시대가 도래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강조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IoT를 뛰어넘은 AI와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즈라고 해서 AIoE도 이 통신망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영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서비스가 우리들 앞에 가장 크게 도래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촉발시킨 이제 시작한 프라이빗 5G 특화망에 대한 소식들이 하나하나 전해질 건데요. 인빌딩 서비스를 포함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결국 통신 장비가 빌딩 안에, 건물 안에,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 안에 장비가 필수적으로 구축이 되어야지만 실행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결국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로봇, VR,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는 5G와 그리고 6G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서비스다라는 것. 자율주행도 차량용 V2X에 5G 기술을 적용을 해야 하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저전력, 저지연, 전송 속도에 있어서 딜레이가 걸리게 되면 메타버스 헤드셋을 쓰거나 AR 글라스를 쓰고서 메타버스 세계를 즐기는 가상현실에서 멀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지연, 초고속, 초대용량이 커버가 가능한 구간에서만 공간에서만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세대 진화에 따라서 사용 주파수 대역 결국 초고주파다라는 부분 꼭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고주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주파 대역으로 가야지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용량을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은 고주파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G 그리고 5G를 뛰어넘고 6G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6G는 5G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G가 이제는 SA라고 하는 독립형 5G부터 이제 진짜 5G 속도를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5G와 6G 동떨어진 서비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5G 완성형이 6G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50여 개 있다가 지금은 20여 개, 20여 개 기업으로 축소됐던 이유는 결국 기술력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현재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G 시대에도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을 이유입니다. 결국 이미 기술력을 확보해 놓았고 안전성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진화되는데 그러한 망 구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6G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5G 시대를 맞이해서 6G도 차례차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안테나 필터 시스템의 KMW, 에이스테크, 기가레인, 인빌딩, 그 다음에 스몰셀, 프론트 홀,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HFR,
OE솔루션, RF 및 광부품 케이스, 우리가 살펴보았던 RFHIC, RF머티리얼즈, 서진시스템이 여기 모두 다 들어있고요. 유선 가입자 장비 쪽으로는 다산네트워크스, 유비쿼스 정도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답답하거나 확실하게 종목을 선택해주지 않은 느낌이 있으시다면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 보시고 22년도 크게 갈 섹터로 통신 장비를 좀 꼽았습니다. 31일 금요일 오전 8시는 특집 작전 리포트로 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곳에서 22년도 유망산업 총정리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곳곳에 숨겨놓았으니까요. 31일에도 공부하려고 일찍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